2025년의 마지막 전광이 군사분계나 마지막 전광이 군사분계 손의 철제 위로 내려앉을 때 이 땅이 깃든 것은 70년간이 2025년 절망에 가까운 차가운 현실이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수사의 교체가 아니라 물리적 공간과 정신적 세계가 완전히 절단되었음을 의미했다. 올해 우리는 경의선과 동해선이 폭파되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단순히 철제와 아스팔트의 파괴가 아니었다. 반세기 동안 남북을 잇고 평화로 나아가려 했던 미약한 힘 무덤 소본에는 조종이었다. 한반도 정세는 이른바 진단기를 나눠 학계에서 영구적 적배라 부르는 생겨나고도 위험한 기완으로 진입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 동력은 평양, 칠이 자신의 전략적 위치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한 데서 기인한다. 김정은은 2025년 초에 걸쳐선법을 개정하며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공식 규정했다. 이 조치는 조국와 부친 시도부터 이어져 온 민족 동질성의 기반을 통해 전선이라는 유선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었다. 북한의 난망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길을 잃고 구원을 기다리는 형제가 아니라 완전히 정리되어야 하며 필요시 말살해야 할 이질적인 실체일 뿐이다. 이러한 두 국국 현원의 실체화한 적정. 2025년 내내 북한군은 비무장지대 북측에서 광적인 토목 창업을 벌였다. 드노돈 쥐더가 끝이 보이지 않는 대전 전후 그리고 수만가의 신규 매설 지배는 몰라도 넘기 힘들어 반장. 나쁜 시기 남한의 정치권 또한 전례 없는 격변을 겪었다. 내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서울의 외교 방침은 짧은 시간 안에 한데 링란도에서 전략적 실용주의와 방어로 선회했다. 새로 출범한 정부는 대화 체계를 통해 특정 지역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낮추려 했었으나 이러한 노력은 평양의 냉담함과 적배감 앞에서 무력하기만 했다. 한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갈망은 역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그들에게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노동력과 전란을 수출하며 심지어 남쪽으로 우물 풍선을 날려보내는 기괴한 이웃일 뿐 피를 나는 친족이 아니었다. 이러한 사회 심리적 단절은 남북관계의 장기적 결빙을 그러나 한반도 정세의 상방은 이미 서울과 평양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2025년 글로벌 지정학의 대기후는 한반도의 소기후를 따뜻하나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적인 여파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혈맹에 가까운 군사동맹 관계를 형성시켰다. 전투하에마 나간의 미사일 기술의 핵심적 지원을 받는 대가였다. 이러한 기술적 적재 해소는 북한이 한미 동맹에 맞설 졸라 없는 자신감을 갖게 했다. 북한의 핵 투지 장수함이 수메온망 돌파 능 미사일이 만공망 돌파 능력을 미국이라는 변수 또한 2025년에 극도로 불확실해졌다. 워싱턴이 다시 미국 우선주의의 거래형 외교 모델로 돌아서면서 한미 동맹의 안정성은 의심받기 시작했다. 안보가 돈으로 수치화되고 주한미군의 존재가 협상 테이블에 반전이 됐다. 이러한 불안감은 2025 연말 서울이 베이징과의 관계 회복을 적극으로 통화하게 만들었다. 참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주만지 협의는 경제적으로 전치 손톱을 쥐어줬으나 안보 문제에 있어 베이징 역시 통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러시아가 깊게 밀접된 복잡한 체스판으로 다짜가 비용을 계산하는 동안 그 대가는 분계선 양측에서는 평범한 시민들이 짊어지게 되었다. 정경상경의 초분함 들어 황당하면서도 잔혹한 양상을 띄웠다. 영초부터 시작된 오물통선과 박성희 방송이라는 심리전부터 연속 빈번했던 무인기 침투와 미사일 수연 발사까지 양측은 비전쟁 상태에서 고강도의 의지 소모전을 벌였다. 북한은 저비용의 교란 수단으로 한국은 사회 질서와 민심을 정밀 타격했고 남부는 첨단 무기 개발과 민간 첨단 금지 사이에서 힘겹게 균형을 잡았다. 이러한 비대칭 도발로 인해 접경 지역에서 안녕이란 단어는 사라졌다. 특히 서해부 광안 개선 NLL은 인근의 빈번함, 군사훈련과 보조만 단 한 번의 레이더 오판만으로도 대규모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양측이 이미 군사 합의를 폐지한 상태였기에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많은 전작덤이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정도적 관점에서 2025년에 한국은 전례 없는 중견북 불안을 경험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대만에 초월당하고 반도체와 전기차 등 핵심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압박에 직면하면서 한국은 과거처럼 경제력만으로 국제 무대에서 안보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도로 군사화되고 강대국의 뒷받침을 받는 북한은 상대시에 이 비대칭성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북측은 남측의 민주적 투명성을 이용해 인지전을 수행하고 남측은 북측의 폐쇄적 체계를 뚫고 침투하려 한다. 양측의 투쟁은 논리적 전쟁에 남은 디지털 공간과 이데올로기의 모든 구석으로 확장되었다. 2025년을 되돌아볼 때 가장 발명한 것은 차가운 무기나 높은 담벼락이 아니라 남북 양측이 어느와 누나 측면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일지도 모른다. 고북한에서는 남한 세트가 벤타노나 복장, 영성물에 대해 열전에 가까운 탄환이 가해졌고 남한에서 북한은 교과서, 속구두, 강도구도 충대가 될 수 없는 한 해였다. 북한하고 로 동맹을 통해 생존의 안보를 얻었으나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주민들을 더욱 가혹한 요새국가 체제에 가두었으며 한국은 번영과 민주주의를 유지했으나 막대한 도맹세를 지구라며 핵무기의 그림자 아래 집단적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균열된 지점에는 복구하려는 노력 대신 견고한 강철과 무정한 콘크리트만이 채워졌다. 앞으로 긴 시간 동안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평화 통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세계가 폭발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간방어의 등불과 이쪽의 번영 사이에는 바다보다 넓고 산보다 험준한 인굽이 시윤년이 가로놓여 있다. 한반도는 차가운 불꽃 속에서 닭달지로 흩어지고 있다. 이것은 결말이 아니라 더 길고 미지수 가득한 대치의 시작일 뿐이다. 이 대치의 밑바닥은 잿빛이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문명과 야만, 생존과 존엄의 격렬한 충돌을 목격한다. 2025년의 남북관계는 마치 거울처럼 다백화되고 과변화된 세계의 진실을 비추고 있다. 개검적이며 강대국 간의 수싸움, 민족주의와 부흥력이 뒤엉킨 가운데 한때 고요한 아침의 나를 남부였던 이 땅은 잔혹한 노화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2025년 한반도의 국제정세는 탈통일어와 제휴세와의 뒤지지였다. 양쪽 모두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정 매일 아침 터질 수도 있는 전쟁을 향해 극단적인 준비를 마쳤다. 그 자리는 차가운 현실주의적 계산이 차지했다. 이것이 지금의 한반도다. 폭파된 철지, 새로 쌓은 반만